반려견은 의존적이고 반려묘는 독립적이다. 사실 예전에 반려견을 기르는 것과 반려묘를 기르는 거에 어떤 차이가 있냐고 보호자분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많이 답했던 게 반려견은 아기 기르는 것 같고요. 양육하는 것 같고요. 반려묘는 연애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긴 했어요. 맞아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반려견의 경우에는 사람의 리더십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고 교육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양육하는 느낌이 있고 반려묘 교육은 사실 교육으로도 어느 정도 뭐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반려묘가 가지고 있는 특성, 본성에 준해서 행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반려묘의 경우는 좀 독립적이고 연애한다는 느낌 같은 게 있다라는 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반려견을 기를 때는 보호자 교육과 전문가의 도움, 수의학적인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반려묘의 경우는 반려묘가 충분한 놀이시간, 그리고 환경 풍부화 같은 것들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보통 반려견을 아이가 혼자 있는 걸 못 견다는 경우에 무조건 분리불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분리불안은 질병이지 어떤 아이가 보호자가 떨어지기 싫어하는 상황 자체를 다 분리불안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분리불안은 사실 아이가 보호자랑 분리된 거에서도 분리불안을 느낄 수 있지만 그뿐이 아니라 뭐 집에서도 분리되는 것과 분리불안을 느낄 수 있고요. 어떤 친구는 같이 살고 있는 반려동물과 분리되는 거에서도 분리불안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이가 보호자랑 떨어지기 싫어한다는 걸 분리불안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시기보다는 이게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어떻게 교육으로 수정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 친구가 약물까지 먹어야 되는 상황인가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애착과 분리불안은 좀 구분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고양이가 독립적인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독립적이다라는 건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 혼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반려묘들 같은 경우 또 신체 기능 같은 경우가 되게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신체 기능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상태이긴 하지만 반려묘도 자원이 풍부할 때는 길고양이들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무리를 지어서 지내요, 얘네들. 그래서 왜 밥 챙겨주시는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혈연 관계 아니어도 반려묘들 같이 또 약간 지내고 막 햇빛 받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반려묘도 외로워하지 않는 동물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반려묘에도 충분한 시간과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사실 반려견과 반려묘의 건강에 대한 염려는 사실 보호자분들 사이에 차이가 있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반려견의 경우에는 얘네들이 좀, 신체, 진화상, 식이 행동에서 밥을 급하게 먹게끔 되어 있어요. 예,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죠. 깨작깨작 먹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얘네들의 진화 과정에서는 좀 과식을 하고 급하게 먹고 식탐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걱정하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어떤 피부질환, 비질환 때문에 아토피나 음식 알러지에 대한 부분들 걱정을 또 많이 하시고 쓸개골 탈구 그리고 고관절 탈구 같이 근골격계 질환 걱정 많이 하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아이들을 또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령성 질환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걱정이 많으시고 공통적으로 이제 치료 비용 걱정이 많으시죠. 그리고 반려묘의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또 진화론상 되게 조심스럽게 식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먹어봤던 것만 먹으려고 하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먹기 때문에 편식이라든지 까다로운 입맛. 그래서 반려묘 보호자님들 같은 경우에 사실 아이가 먹던 사료가 단종이 됐거나 아니면 품절됐거나 그러면 되게 마음이 급해지시고 걱정 많이 하시죠. 사실 반려묘의 경우는 보면 어떤 사료에 대한 거에서도 편향적인 성향이 나타나지만 그걸 좋아하는 것만 고집하는 성향이 나타나지만 화장실 모래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쉬는 장소 같은 것들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쓰던 것만 쓰려고 해요. 그거를 보통 이제 까다롭다고 보호자님들은 느끼시는데 사실은 안전성을 되게 추구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해봤던 것들 아니면 자기 판단 하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래서 반려묘 친구들이 종이 상자를 좋아하는, 상자 안에, 택배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는 것도 어떤 이런 안전성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뇨기질 질환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사실 물 많이 먹으려고 반려묘 보호자님들이 늘 노력하시고 늘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증상을 좀 숨겨요. 그래서 고양이 친구들 같은 경우 증상을 숨기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들이 어디가 아프기 시작하면 상당히 이제 상황이 진전이 된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호자님들께서 평상시에 이 아이가 건강한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잘 관찰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반려견도 동물병원 보면 되게 싫어하고 안 가려고 하고 하는데 반려묘의 경우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사회가 잘 됐거나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것가 잘 되는 친구들의 경우엔 별 문제가 아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이 반려묘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잊은 거 없으세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그리고 감사합니다.